근무지는 어디이고 어떤 전문가이고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근무했나요?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, 강력계라는 부서에서 사건 외근 반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력 사건이 나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, 그다음에 뭐 검거를 하게 되면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CCTV 수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나갔던 파트는 형사활동 파트인데요. 그 형사활동 파트에는 CCTV 수사, 추적 수사, 수사자료 분석 이 세 가지가 뭉쳐져서 하나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. 그 안에서 저는 CCTV 수사 담당을 했습니다. 외국 경찰관이 바라보는 한국 치안 시스템은 어떤가요? 우리나라 그 치안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치안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치안 한류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. 제가 다녀왔던 나라가 두 군데 나라인데 그 두 군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해요. 왜 그러냐면 이 수사 시스템, 뭐 어떤 사건이 나면 집중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검거하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하고요. 또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게 과학수사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. 제가 가서 교육을 해보면 그분들은 과학수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적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과학수사를 조금만 알려줘도 막 굉장히 신기해하고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. 특히 제가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저희 족적 채취하는 시스템 있잖아요. 족적 채취하는 검은색 패드판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직접 강의 시간에 당신의 족적을 한번 떠보겠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올려놓고 한번 찍은 다음에 그 족적을 한번 싹 떠서 한번 보여줬거든요. 그런 거조차도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가져갔던 그 족적 채취하는 채취판을 몇 개 전달해 주니까 엄청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사건이 나면 뭐 수사본부나 아니면 수사전담반이 차려져 가지고 사건 수사를 한번 쭉 진행을 하잖아요. 그래서 빨리 검거하게 되는데 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뭐 선진국에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파견되는 나라가 저희보다 선진국이 아니라 약간 뭐 개발도상국이나 약간 후진국을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뭐 수사를 맡겨놓고 아니면 뭐 의뢰를 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입장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면 직접 막 찾아가서 빨리 받아오고 또 다른 거 진행하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는데 그 나라는 그 빨리빨리라는 게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수사에도 도입이 돼서 굉장히 좀 빠르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러워해요. 그리고 경찰관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, 이 환경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. 어떤 나라는 갱이 경찰을 피습하기도 하고 일반 시민이 총으로 경찰관을 피습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수사를 하는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요.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. 가끔씩 뭐 술 취한 사람이 경찰관에게 대드는 뭐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개로 하고 수사하는 환경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거든요. 그리고 또 CCTV도 환경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하게 빠르게 수사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. 가장 인상 깊었던 연수생이 있나요?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다른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뒤쪽에 앉아서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거든요. 근데 가장 뒤쪽에 앉았던 에디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에디라는 친구가 이제 저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좀 이제 통통하고 이제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그 에디라는 친구가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에디라는 친구가 굉장히 그 교육을 받을 때 막 메모도 많이 하고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게 이제 좀 굉장히 좋게 비춰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수 학생으로 선발을 했어요. 그런데 또 때마침 그 우수 학생이 돼가지고 작년에 한국에 또 초청이 된 거예요. 초청이 돼서 한국에 또 왔고 그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서울에서 가서 직접 만나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육 파견을 갔던 직원분들하고 같이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나 일이 있어가지고 못 만나고 저 혼자만 가서 종로에 가서 그 필리핀 3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그분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좀 더 뭐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고요. 하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아서 가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저 나름대로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나고 최근에도 그때 교육을 받았던 그 교육생들이 다 참여한
페이스북 메신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가끔씩 자기들의 소식도 전해 오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또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이제 도구가 되고 나중에 이제 가서도 또 그분들과 한번 또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교육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?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요. 그분들과 그 필리핀과 저희 한국의 수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처음에 하지 못해서 좀 어려웠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뭐 영장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좀 신속하게 막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나라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.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 가능한 사람한테 보내요. 그리고 자료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.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. 우리나라는 내가 필요하면 의뢰를 하고 또 필요하면 막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받으려고 하잖아요. 근데 하지만 거기 그런 게 없어요. 맡겨놓고 그냥 기다리고 또 다른 사건 조금 하고 또 맡겨놓고 그냥 기다리고 다 그냥 그런 식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. 그리고 막 느려 보여요. 하지만 그들은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.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. 그거를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.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, 이 사람들은 이게 문화구나. 이게 원래 그들만의 절차구나.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걸 이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. 미리 준비해가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?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그들의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많이 소통하지 못했고 그들 많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뭐 두 번, 세 번째 갈 때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많고 좀 많이 익숙해져서 좀 편하긴 했는데 처음 갔을 때는 좀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하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이런 것들 좀 더 준비 많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